자, 지금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2시를 약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속보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노사 협상이 좀 결렬이 되고 내일부터 이제 총파업이 현실화가 진짜로 됐습니다. 지금 뭐 얘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노조 측의 그런 보상 요구는 사회적으로도 용납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달했다가 너무 심각한 이제 그거라는 거죠. 네. 아무튼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좀 이렇게 떠지는데, 현대차가 지금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게 갑자기 좀 그러고 있죠. 네. 지금 뭐 삼성전자가 내일 이제 창사 이래 첫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좀 이런 충격적인 소식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좀 엄청난 좀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도 제조업의 또 다른 기둥인 또 우리 현대차가 현대차 역시 지금 노조 지금 본격적인 파업 준비에 좀 돌입을 했다는 소식이 좀 계속 들려오고 있죠. 보통 이제 현대차 임단협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임단협. 이게 이제 임금 및 단체 협약 요런 것들을 이제 현대차가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건 어쨌든 이 돈 더 달라는 거잖아요. 돈 더 달라는 싸움이었잖아요. 물론 이번에도 돈 싸움이 당연히 치열하긴 합니다. 지금 현대차의 노조도 기본급을 14만 9,600원 인상에 더해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이제 성과급으로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성과급의 뭐 20%, 30%가 이제 뭐 동네 개 이름이 돼 버렸어요. 네. 아무튼 지금 현대차의 노조도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이 10조 원이 넘으니까 성과급 재원으로만 3조 원. 네. 이거를 이제 인당 치면은 인당 7,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당 7,500만 원. 네, 요거를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 네. 근데 이제 올해 현대차 협상 테이블이 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사실 좀 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AI와 이제 휴머노이드. 이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그 아틀라스죠, 아틀라스. 이 로봇 도입에 따른 좀 고용 불안이라는 것도 좀 일각에서는 또 시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측은 미래 제조 경쟁력을 위해서 공장에 인공지능과 로봇을 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로봇이 들어와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의 시급 급여도 깎이지 않겠냐라면서 근무 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고정해주는 완전 월급제 도입, 그 다음에 로봇 투입 시 노조 합의 필수라는 좀 강력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니, 회사 경영진이 로봇을 쓰겠다는데 노조가 반대를 하는 게 좀 말이 앞뒤가 되나 좀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다시 또 이제 재조명되는 게 노랑봉투법이잖아요.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정치 쪽으로는 좀 발언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노랑봉투법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사내 하청 노조들까지 지금 원청을 상대로 막 동일한 성과급과 임금 인상을 또 요구를 하면서 좀 투쟁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모비스의 램프 사업부 매각 이슈까지 좀 겹치면서 현대차 그룹 전체 노조가 연대 파업을 하겠다며 지금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진짜 파업으로 만약에 직행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이제 타격을 입게 되냐, 현대차가. 자, 이제 사실 현대차는 작년에 임단협 과정에서도 부분 파업을 좀 벌이면서 지난 6년간 이어오던 무분규 타결 기록을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근데 뭐 파업이 뭐 아주 낯선 악재는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이번엔 좀 타이밍이 좀 진짜 안 좋기는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단기 충격이 이제 어떤 게 오냐. 단기 충격은 이제 공장 가동 중단이죠. 공장 셧다운이라고 할게요. 네. 공장 셧다운. 이 공장 셧다운에 대한 다른 이제 생산 차질, 생산이 이제 차질이 생기겠죠, 당연히. 네. 차질이 생기는데, 자동차 산업은 부품 하나만 안 와도 라인 전체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네. 얘를 완성했는데 차량 핸들 부품이 없어. 그 완성차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하청 노조와 그다음에 모비스 등 계열사 노조까지 연대 파업에 좀 가담을 하면 울산 공장 전체가 셧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루만 공장이 멈춰도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대차 주가는 또 강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도 좀 많이 떨어졌다. 마이너스 10% 가까이 좀 떨어졌는데, 실제로 어제 오늘 노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현대모비스 또 현대위아 등 그룹주들이 또 일제히 마이너스 6%에서 7%대 급락세를 또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충격.
중장기 충격은 이제 미래차 전환에 제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쪽으로 미래 전환이라고 할게요. 미래 전환 제동. 네, 요건데 지금 현재 현대차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찍으면서 주가가 잘 나갔던 이유는 사실 미래 모빌리티의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선두주자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노조가 로봇 도입과 공장 자동화의 발목을 잡아버리면 당연히 경쟁사인 테슬라나 뭐 도요타 이런 글로벌 경제사들과의 이제 미래차 이 치킨 게임에서 좀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좀 치명적인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제 성장성 제동이잖아요. 성장성에 제동이 좀 걸리게 된다. 네. 근데 다행히 뭐 현대차는 사실 근데 막 이제 5월 초부터 이미 좀 인단협 교체 체제, 그러니까 교섭 체제에 막 돌입한 단계라 뭐 당장 뭐 삼성전자처럼 내일 막 당장 파업에 들어가는 것처럼 막 완전 막 수태가 막 몰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6월에서 7월까지 좀 밀당을 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다가 극적 타결을 시도를 하는 이제 패턴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측도 노무관리 조직을 좀 사장급으로 격상을 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당장 막 겁먹고 패닉셀을 할 이유는 사실 없기는 한데, 다만 이제 또 자동차 이제 부품 공급망 불안과 또 노조 연대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또 주가가 또 출렁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제 또 대외 매크로도 굉장히 안 좋죠. 금리도 좀 치솟고 있고 환율도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진 시점에서도 지금 신규 매수나 물타기는 좀 철저히 좀 차라리 일단은 좀 자제를 하서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왜 수익을 못 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대박 정보 전달드려 볼게요.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식창 보면서 한숨 쉬셨죠? 남들은 다 돈 벌었다는데 왜 내 종목만 파란불일까 자책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어봤고 한때는 수억 원의 자산을 시장에 반납하며 밤잠 설쳤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피눈물 흘리며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시장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로 친절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뉴스, 우리가 읽는 리포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설거지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억을 날리면서 터득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총 3가지를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금융권 블랙리스트의 실체예요. 여러분, 증권사에서 매수 추천 리포트 나오면 가슴 설레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리포트 나온 날부터 주가는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관들끼리만 돌려보는 퇴출 명단, 즉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개미들에게 사라고 부추기면서 뒤로는 자기들 물량 정리 중인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종목이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는 법만 알아도 손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금융권 블랙리스트 확인 방법 공유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그들의 수익 잔치에 밑거름이 되게 두실 건가요? 절대 안 되죠. 기관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정보가 늦은 개미들입니다. 제 자료에는 내 종목이 현재 기관들의 설거지 타깃이 되어 있는지, 즉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법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량의 미세한 변화와 창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엑시트 신호를 읽어내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겪은 실패 보고서를 통한 역발상 전략이에요. 남들은 성공담만 말할 때 저는 제 치부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5억의 손실을 내고 시장에서 다시 10억을 가지고 오게 된 저의 실패 보고서를 공유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실 겁니다. 제가 왜 망했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50페이지 분량으로 꼼꼼하게 다 적어놨어요. 저에게는 5억짜리 자료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최소 1억 원은 아끼는 거예요. 남의 성공담보다 제 처절한 실패담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제가 다 겪어봤으니까 여러분은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딱 잡아드릴게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짜 보물은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에 있습니다. 왜 제가 하필 그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를 했는지, 왜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희망 고문에 빠졌는지를 분석한 이 자료는 여러분의 실패의 유전자를 수익의 유전자로 바꿔드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 패턴이 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포털 메인에 뜬 호재 뉴스 보고 설레셨죠? 그거 사실 세력들이 물량 넘기려고 돈 쓰고 뿌린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세력이 일부러 찌라시를 뿌리는 건지 아닌지만 걸러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시간 뉴스에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속고 살기 싫으시면 이제는 이런 패턴을 파악해서 데이터로 대응해야 해요. 매일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는 단독, 세계 최초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에 속아본 적 있으시죠? 기사를 보자마자 부랴부랴 매수 버튼을 누르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사자마자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사실 그 뉴스의 상당수는 세력들이 돈을 주고 뿌린 유료 광고입니다. 하지만 진짜 호재와 세력이 뿌린 가짜 뉴스는 명확한 패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는 시점의 거래량 패턴, 공시와 기사의 시차 분석, 특정 세력과의 상관관계, 이 세 가지 기준만 알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력의 설거지에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뉴스를 뿌리는 타이밍을 역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대응의 싸움이에요. 지금 내 종목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뉴스가 가짜는 아닌지 불안하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등대 없이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림과 동시에 제가 매일 자기 전까지 다음날 시초가에 급등이 나올 종목들도 선별해서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무료로 종목까지 공유해드리니까 화면의 번호로 꼭 매수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100% 무료니까 일단 당장 내일 시초가 종목부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과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계좌를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선착순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